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1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이어 오늘도 상승 마감하죠. 어제보다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지만 어제에서 상승 마감합니다. 장중에 나스닥하고 다우가 다 마이너스도 갔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그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였습니다. 제목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1982년도 이후 전년 대비 7% 정도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12월 10일 날 발표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는 6.8%또 올라섰죠. 근데 시장은요, 예상 부합이 되면 주가는 오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상 부합이 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나요? 안 낮아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예상 부합이 됐기 때문에 예상대로 완화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예상 부합이라는 것은 예상치가 부합될 뿐이지 시장의 위험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자꾸 시장에서 눈 가리게 상승을 하니까 괴롭죠. 또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백신이 될 것 같아 해서 주가 올리는 거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르죠. 요거는 금리 인상의 어떤 촉매제 역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미국 시장이 올랐던 것도 그 제롬 파월이 그 4년 연임을 하는 데 있어서 비준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지언정 QT는 늦출 거다. 그래서 덜 완화적이다, 아니 덜 매파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해석을 했고 그게 시장을 끌어올리는 또 촉매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국 시장도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 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거나 금리 인상 안 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를 반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보다 더 심해지던,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거든요. 심하지 않은데 지금은 뭐 거의 립 서비스의 시장이 완전히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은요, 두 가지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 이슈가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부터 시작되는 그 실적 시즌. 항상 미국은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융주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금융주의 흐름을 보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는 기업들, 그러니까 금융주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2분기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실적이. 그러나 2분기 지나가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재고가 소진이 돼버리고 원자재 어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원자재 가격에 뭐 생산품의 가격 이런 것도 계산해 보면 이제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는데 이번까지는 어떨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 26 FMC 회의가 있어요. 25, 26 FMC 회의는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딱 못을 박은 게 많아요.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진짜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일단 2022년도에 그 FMCA는 1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2월, 11월, 12월 해서 딱 8번 있습니다. 8번인데 1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는데 3월부터 금리 인상이 매번 올려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났냐면요. 현재 금리 인상 3번이 아니라 4번을 거의 기준으로 하고 지금 5번, 6번, 7번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금리 인상 올해 4번 한다 그랬고 그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하고 더 폭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연은 총재들이 4명이 투표권을 가졌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토마스 바킨이라는 사람도 5번 이상 금리 인상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뉴욕 연은 총재도 윌리엄 더들리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하고요. 또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리 정상화가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2.5 정도 되고 우리는 3.5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빨리 해서 3쪽으로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정상을 2.5에서 3으로 안 보고 3에서 4%를 보기 때문에 시장 기대보다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은 금리에 대한 정확한 명확도를 보여주고 3월부터는 매 회마다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온다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심각한데 미국이랑 또 예상 부합을 주가는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저는 요번에 소비자 물가 7% 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지난번 6.8% 될 것도 예상을 했는데 주가는 올랐어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할 말이 없습니다. 맞춰놓고 주가는 올랐으니까요. 근데 저는 1월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어요. 1월도 뭔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변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연은에서 발표했던 제롬파를 발표한 금리 3번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네, 금리 3번이 아닌 것 같고 무조건 4번 이상으로 지금 잡히고 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오늘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1월도 높아질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달을 그냥 넘기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합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1월 FMC가 25, 26일에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장의 나스닥하고 다우가 이렇게 올랐어요. 다우는 별로 안 올랐어요. 오늘 지금 어저께 게 나와 있네요. 오늘 거죠, 오늘. 0.12% 올랐네요. 그죠? 1%. 다우를 보시면, 일봉 보시면요. 오늘 장중에 0.1% 하락했다, 0.5% 올라갔다, 0.1%로 끝난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지금 오늘 장중에 0.1% 하락했다 1%까지 갔다가 또 0.2%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내가 나스닥 못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어저께. 더는 못 가고 있고 횡보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더 넓혀야 돼요. 그래서 이격 벌리기가 또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유가마저도 요즘 오르고 있어요. 유가가 12월에는요 유가가 좀 내렸거든요.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12월에는요 원유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요게 12월이에요. 지금 이게 일봉이잖아요. 12월이 언제냐면 여기잖아요. 여기 줄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12월 2일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 얼마냐면 70불 때 어디 69불에 70불인데도 0.1% 올랐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1월부터 지금 83불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1월은 어마어마하게 더 높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시할까요? 이거는 물론 2월 10일 정도에 발표가 나요. 2월 10일 나왔는데 2월 달에는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7.5까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이만큼 오르면 다른 것도 조금씩 더 오르잖아요. 지금 유가가 여기서 이만큼 내렸는데도 7일 올랐는데 다시 제자리로 갔어요. 여기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7.5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연준이 모를까요? 저는 분명히 알 거라고 보고 있고, 연준은 그러기 때문에 3월은 금리상 100%고 일단 1월에, 왜냐면 3월 전에는 연준이 1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월에 이거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궁금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걸 예측을 할 거예요. 유가가 사실은 11월 달에 한번 내려줬었죠. 그렇죠? 그래서 12월에 그 6.8%가 됐어요. 그리고 12월에 또 어설프게 상승하면서 7%가 됐어요. 그럼 1월은요? 7.5? 7.5 정도 나올 거로 보여요. 예상으로 보일 때. 왜? 이 눌렸던 거, 요 눌렸을 때가 6.8, 7이었으니까 이걸 내려왔는데도 그 정도였으면, 올라갔으면 6.8, 7에서 다시 내려온 만큼을 계산했을 때 한 7.5 정도 보이거든요. 이걸 연준이 알 거라는 거죠. 연준이 안다 그러면 1월에 FOMC가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죠. 저는 1월 FOMC도 개인적 생각으로는 뒤통수 치는 금리 인상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일 금통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 정상화가 2.5에서 3일 경우에도 3을 예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는 3.5 정도까지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0.75 정도의 갭을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3에서 4로 간다 그러면 이달은 금리 인상
내일은 100% 화용이 높다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런 거로 보면요.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일 금리 인상하면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이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만기 때문에 올린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기관이 그동안 시장을 눌렀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권에 들어오면서 자기 이거 최대치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올린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만기입니다. 오늘 만기인데요. 만기는 옵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죠. 옵션 포지션 누적으로 보면 어저께 모습을 보면요. 어저께 395에 끝났죠. 395에 끝났잖아요. 여기서요. 기관은 외국인 손실, 기관은 이익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외국인 손실, 기관은 이익. 외국인 이익이라면 더 위로 가게 되겠죠. 근데 위로 가면 기관이 손실이죠. 그럼 결국은 오늘은 싸움이 아침부터 치열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보는 옵션 포지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위까지 왔으니까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밑으로도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기일은 아무도 몰라요. 만기하고 만기 전날은 사실 주식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거의 그 세력이 입장이 아니면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어려운데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